안녕하세요. 서대문 구의회 의원선거 마선거구 출마했던 기호 8번 무소속 이대준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후보자가 맞지만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이제 후보자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투표 중이고요. 6월 3일 투표 당일 녹화하고 있을 때 지금 오후 2시 40분인데 오늘 보면서 오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미디어 컨텐츠들 보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이 이 정치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저기 부산의 하정우, 한동훈, 그다음에 박민식 그쪽에 재보궐선거랑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장 그 김부겸, 추경호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전재수, 박형준 이제 부산시장 선거 이쪽이 저한테 많이 보여져. 저기 또 있다. 평택 조국, 김용남 이쪽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 것 중에 좀 이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대구 문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대구에서 김부겸 이번 후보자님이 대구시장이 과연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직도 대구에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대구 사람들은 그 댓글 보면 고담 대구,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대구에선 안 될까? 라는 이제 그 기저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발점은 아주 조금 오래전으로 가야 됩니다. 때는 1974년인데요. 그 1964년, 그러니까 74년보다 더 이전 대구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나쁜 의미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의 심장,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 이런 어떤 좋은 의미로 우리나라의 중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근본과 철학을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대구라는 도시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면은 정말 안 믿기겠지만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 이 도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망가졌냐? 바로 유신 정권 때문이다. 그건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갖고 있어요. 이 슬픈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때는 1974년입니다. 물론 그 1974년보다 한 번 앞서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박정희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한일협정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 과거사를 정리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한일협정인데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받고 그냥 한일협정을 맺어줬어요. 그것을 반대하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는 근본과 민주주의의 뿌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어요. 지금의 서울보다 대구가 더 당시에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6.3 항쟁이 일어나고요. 그때 대부분의 참가 시위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대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민주화의 그 핵심 도시가 대구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 6.3 항쟁 가담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이들을 잡아놓고 어떻게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어서 당시에는 무야무야 하면서 다들 불기소 처분되면서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사건을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2차 인혁당 사건이 정확히 10년 후에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1972년 10월에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헌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6년, 연임 제한을 철폐하였기 때문에 평생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되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서울에서도 많은 시위, 전국적으로 이제 유신 철폐에 대한 강력한 항의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대구는 굉장히 거셌고요.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되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에게 트라우마에 빠뜨리고 모두가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드는 사건이 바로 대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1차 인혁당 사건은 무야무야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종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재조명하면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업가, 교사, 강사, 신문사 기자, 이런 등등의 한 8명의 그 주동자들을 재판에 붙인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직결 처형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은 커다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일반 시민들은 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에 저항하면 결국에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강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제 그런 트라우마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절대 그런 곳에 참여하면 안 돼, 그럼 결국 죽어, 그렇게 돼서 그 사회 정의가 아닌 숨죽여서 사는, 그래 일단 목숨 건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떤 이 시대적인 무거움과 어둠이 그렇게 스스로들 몸을 낮추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관선으로 이제 다 꼽아 내리죠. 대구시장부터 시작해서 경북 경남시장, 그리고 그 지역 의원들 모두 다 이제 정부의 나팔수들이 내려가서 이들에게 잘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콩고물을 주고, 이들에게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복함으로써 그 실제 이제 민초들의 실생활, 이 실생활에서조차 차별과 불편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친정부 쪽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게 되고, 그들과 결탁해야 잘 먹고 살 수 있고, 그것이 몇십 년간 고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게 되고,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서로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협력하면 얻는 게 생기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으쌰으쌰가 생겨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그 이식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문제의식 없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그걸 갖게 되는 거고, 그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커 나가면서, 혹은 왜 우리 대구 사람들은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들 중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대구는 왜 이렇게 자꾸 이쪽 분들에게만 호의적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결국 선거를 치르다 보면 20% 내지 한 많게는 30%까지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 갖는 사람들이 없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선거 알다시피 승자 독식제니까 결국 결과물로 보여졌을 때는 이쪽 분들이 모두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뿐이고요. 대구에도 현대적인 민주주의를 바라는 분들이 30%가량은 존재한다. 그러면 왜 이 대구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라는 행동을 지금 어른 세대, 그리고 그 자녀분 세대 때부터도 그건 굉장히 금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냥 서로 협력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놈의 민주주의가 뭘 해준다고. 이 지역의 역사를 들춰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젊은이들은 물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이게 그 정부에 의한 그 인혁당 사건은 정말 정부가 조작하고 정부에 의한 살인 행위였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이제 모든 재심 과정에서도 이 정부가 일으킨 사법살인이라는 명확한 재심에 의해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는 다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다시금 그 어떤 근본이 되었던 도시에 그 자긍심을 갖고, 지금 젊은이 분들은 대구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다. 불과 정말 박정희 정권 시절의 그 암흑 시기, 이 군사 정권 시절의 그 암흑 시기에 이 과거의 어른들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 그것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 대구라는 곳에 그 민주주의의 이 심장의 지역으로서 다시 우리 젊은이들은 거듭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대구 관련된 거 컨텐츠들 이제 댓글 보면 대구는 답 없어, 대구는 안 바뀌어라고 하는데, 이런 과거를 치유하고 다시금 거듭난다면 대구도 원래 대구라는 도시의 그 어떤 문화와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다시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구는 답 없어 하면은, 그러면 광주는, 그러면 전라도는 이라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광주 사람들에 대해서 대구와 똑같이 생각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대구와 광주는 엄연히 다르죠.